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화 강성원입니다.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웠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김민석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년 전에 김민석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316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 국가운 정치와 사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3월 2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정치에서는 행성보다 항성, 즉 별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하반기 정치를 행성만으로 판단하면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언론과 영상 플랫폼이 이들을 압박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판을 보지 못한 피상적인 예측에 가깝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더라도 중요한 구조가 빠진 해석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행성보다 별이 가진 뜻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별은 사자자리 18도 부근의 두배와 메라크입니다. 두 별은 북두칠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 별을 잇는 선을 5배 연장하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방향을 가리키는 별, 지시하는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별은 파괴적인 화성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힘과 기존 질서를 밀어내는 힘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별이 대통령과 정부를 뜻하는 10번 하우스에서 확장을 뜻하는 목성과 만납니다. 대통령 또는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체계와 질서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두배와 메라크는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에서 45도 넘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방향을 지시하고 기존 질서를 밀어내면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민과 날선 대립, 언론과 플랫폼의 압박이 바로 그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는 하반기 차트가 알려줍니다. 답은 국회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뜻하는 태양이 11번 하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하우스는 국회입니다. 무엇을 하든 국회를 거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정치적 결정권은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 개혁에 있어 의도적으로 힘을 빼는 것, 그것이 하반기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대한민국 자체를 뜻하는 상승점은 전갈자리이고 주인 행성은 9번 하우스에 있는 화성입니다. 하반기를 대표하는 파괴적인 화성이 법과 종교, 정치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화성은 계자리 26도에서 프로키온 별과 만납니다. 화성과 프로키온이 만나면 결과는 불명예입니다. 사법과 종교, 정치 문제가 국회 표결이나 여론전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는 법정으로 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지율을 걱정해서 적당한 타협과 용서로 일관한다면 뒤따르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정점은 대한민국 정부를 뜻합니다. 그 천정점을 3번 하우스에 있는 명왕성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3번 하우스는 언론, 정보, 여론이고 명왕성은 감춰진 것을 강제로 드러내어 재편하는 행성입니다. 언론이 정부와 대치할 수 있다는 뜻이면서 정부 역시 언론 재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쟁점은 언론과 영상 플랫폼을 둘러싼 규칙 변경입니다. 누가 무엇을 공개할 수 있는지, 누가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가 하반기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5년 5월 토성과 해왕성은 양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뜻하는 역사적인 천문 현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토성과 해왕성이 9번 하우스에 놓여 사법개혁과 종교개혁이 변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첫 번째였고 이제 남은 것이 종교입니다. 아비뇽 시대의 교황청은 정치와 손잡으면서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피렌체 공화정도 수도사의 정치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수도사는 결국 처형됐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통일교 유착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는 순간 종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일본은 올해 6월 최고재판소를 통해 통일교 해산을 확정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피살로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입니다. 대한민국도 올해 7월 한학자 총재 구형으로 같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양자리 토성과 해왕성이 7도 이내 간격을 유지하는 2027년 1월까지 중요한 결과가 더 드러날 것이며 두 행성이 모두 양자리에 머무는 2028년 4월까지는 종교 법인의 정치 참여와 회계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파장도 알아보겠습니다. 6번 하우스는 공무원, 군과 경찰,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양자리 토성이 있습니다. 양자리는 토성이 가장 힘을 못 쓰는 자리인데 역행까지 합니다. 조직은 무거워지고 힘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약해져 있으면 상부의 지시는 내려가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결정과 집행 사이에 시차가 생기고 사고는 그 틈에서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다시 언론이 확대, 과장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공무원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 정원과 처우 문제 개선도 중요한 쟁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2달 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보다 권력 유지가 앞서는 순간 우주의 배려는 사라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7년, 2028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오니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방향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에게 필요한 건
앞선 사례에서 배우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알골과 안타레스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적 권력이 앞서면 우주의 배려는 사라집니다. 이건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진행 중이고 사법부와 언론은 지금 시작해야 하며 종교와 개헌은 2028년 4월까지가 절호의 시기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려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다만 그 방향을 정부나 대통령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공격받습니다. 주체는 국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하반기 국가원 정치 사회 예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